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품사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 그 중에서도 어미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어간 이후에 따라오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써야 되는 용언의 꼬리와 같은 애였어요. 그래서 실은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품사 들어와서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형태에서 설명할 때부터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즉 실질 형태소이지만 어미와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제니의 노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요,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관형어와 관형사의 차이,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가령 새 신발 할 때 새라는 말은 우리가 옛 헌새 할 때 관형사라는 걸 공부했죠. 그런데 예쁜 신발이라고 해볼게요. 이 예쁜이라는 말은 새와 마찬가지로 관형어기는 하나 관형사는 아니었어요.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였죠. 왜 그러냐면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예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용언이라고 하는 거 활용하는 애들이었어요. 즉 어미의 변화가 가능한 애들이었죠. 동사, 형용사의 어미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어말, 어미, 즉 그 끝에 오는 어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쉬운 건 종결음이겠죠. 빠르다, 달리는가, 아름답구나, 좋아라, 뭐뭐 하자 이렇게 말을 끝내는 종결해주는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괜찮네요. 연결어미는요, 말과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나는 달리고 너는 걸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밝다. 내가 달리면 너는 뛰어라.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 하니 너는 뭐뭐 하는구나. 연결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연결을 해주는, 기본적으로 연결 어미니까 용언에 붙겠죠. 용언의 일부일 겁니다. 이 어미에 의해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줄 때 우리는 그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전성음이겠죠. 전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새 신발과 예쁜 신발의 차이. 예쁜이라는 말은 원래 예쁘다잖아요. 니은이라고 하는 말이 어미로 들어옴으로써 활용을 해요. 따라서 형용사가 마치 관형사처럼,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어의 기능을 하도록 어떤 성격을 바꿔준 애들이죠. 그런 걸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한 설명이 선생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팁을 드렸죠. 무엇이든 정의가 어려울수록 예시에 집중하자. 우리는 예시에 보다 집중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사과를 먹기가 어려워. 요즘 사과 값이 너무 비싸. 사과를 먹기가 어려워. 자, 어려워가 이 문장의 서술을 해주는 부분이죠. 어려워. 뭐가 어려워? 주어가 와야 될 겁니다. 사과를 먹기가.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주어에 오는 애들은 명사잖아요. 나는, 내가, 그녀가, 아니면 사과가, 지갑이, 휴대폰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과를 먹기라는 말은 원래 사과를 먹다죠. 먹단데 먹다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동사입니다.
여전히 동사예요. 그런데 잠깐 그 형태가 마치 명사인 것처럼 성질을 전환해줬죠. 그럼으로써 주어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시로 받아들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 등에 전성 어미가 붙음으로써 여전히 품사는 용언입니다. 여전히 품사는 용언이에요. 그러나 형태가 마치 명사인 것처럼 잠깐 모습을 바꿔준 것 뿐이죠. 괜찮을까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얘는 선생님, 얘 명사 아닌가요? 명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에 필요한 목적어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렵다면요. 그냥 동사구나. 동사구나. 명사로 바뀐 건 아니고 형태만 바뀐 거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습니다.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기능. 혹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복습 잘하신 겁니다. 선생님, 저는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요. 지금 정리하면 되겠죠? 바로 접사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좀 날 것 같아요. 접사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진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애들이었죠.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기출 예시를 가지고 공부해 볼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정리해 두세요. 따라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느른 던 이런 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예쁜 신발 할 때 니은과 같은 말들이 관형사 아니에요. 여전히 형용사지만 마치 관형사인 것처럼 기능을 바꿔준 것 뿐이구나 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죠? 맞아요.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답게 춤추다 라고 한다면 춤추다를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필요할 거예요. 아름답게는 부사어예요. 그런데 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사인 것처럼 아름답게는 여전히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전성어미가 붙음으로써 마치 부사인 것처럼 전성을 해준 것 뿐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예시로 들어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맹목적 암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관형사들처럼 대표적인 전성 어미들은 통으로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기 늦느르던 개도록듯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음기 늦느르던 개도록듯이. 따라해보세요. 음기 늦느르던 개도록듯이. 따라 해보셨나요? 따라 하실수록 여러분의 성적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했죠? 네. 혹시라도 전성어미 관련해서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댓글,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